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 텐데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돌아온 취향 저격수 상국이형,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미기 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상국이 형 돌아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 남미를 여행하면서 네.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여행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남미 여행을 하게 됐냐? 네. 다들 직장을 그만두고. 다들 근데 거기는 직장을 안 그만두면 못 가는 데입니다. 불가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멋있어서 보였던 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정말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멋있었습니다. 이야, 되게 진지해져서 그래서 안 돌아오고 싶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 여행을 가야지. 내가 지금 여기만 알았으면 필요해 지금 있는 건데. 내가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려 했어. 일주일만 늦게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1년을 쉬겠더라고. 그때 효정이 형께서 이제. 역시 감독님이가 난 노예다 나는.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또 재밌지 않습니까? 예, 아유, 잘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매일 평균 약 2,400만 명이 모바일을 통해 방문하는 검색 점유율 1위의 기업인데요. 1999년 창업 멤버들이 5년여의 준비 끝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설립 이후 과감한 M&A와 기술 투자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 한게임과 검색 전문 회사 서치솔루션 등을 인수합병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던 네이버는 통합 검색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고 게임에서는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 유료화라는 혁신적인 모델도 도입했습니다. 2005년에는 국내 포털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고 2011년에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하며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로 수천만의 엔트리를 확보하였고 2013년에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처음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 각을 준공했습니다. 사원수는요 2,512명이고요. 매출액은 2015년 3조 원을 돌파하고 1년 만에 4조를 달성했는데요. 4조 226억 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도 여기는 가고 싶었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기에 입사 지원서를 아주 예전에 정말로요? 한번 실제로 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 그러니까 음악 채용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정규직이었는데 그 21살 때가 22살 때 한번 저도 지원해본 경험이 있었네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나 이미지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인턴 채용이 한창인 네이버입니다. 네. 취준생한테도 역시 저에게도 그랬지만 취준생한테도 너무너무나 최고의 기업일 것 같은데 우리 이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이버 역시 우리 한국 최고의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네. 또 뭐 누구나 이거 홈페이지 많이 해놓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이미지가 좋은 것 같은데 특히 또 우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많이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전부 다 네이버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다음 같은 경우가 네네. 우리 국내를 좀 대표하는 기업이라면 네이버는 아마 글로벌 기업이 아닌가, 세계로 나가는 기업이 아닌가. 이게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가 아닌가. 예, 남미 가서 많이 늘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 상에는 네이버 어떤 관련 키워드들이 나타나나요? 네, 지난 1년 동안 한 400만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연관어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지난해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처라는 연관어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라든지 본인의 그 SNS에 어떤 글을 올릴 때 출처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많이 글들을 퍼다가 올렸다라는 거죠. 이 네이버 TV 캐스트라는 연관어가 있는 걸 보니까 요즘에 이걸로 많이들 보시나 보더라고요. 네, 연예인들도 이거로 뭐 방송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이버 카페, 뭐 아이디, 뮤직, 블로그 이런 단어가 연관어로 떴고 검색 사이트에서 네이버를 치면 이제 밑에 연관어라든지 자동 완성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네이버 번역기. 요즘에 많이 하죠. 외국 가서 번역기 많이들 돌리시잖아요.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화고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렇죠. 클라우드, 그다음에 웹툰도 많이 보셔서 웹툰이라는 많이 단어, 지도, 길찾기,
요즘 뜨는 게 이제 네이버 페이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인데 저도 그쵸.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예, 이런 연관어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이제 네이버가 최우수 기업으로 꼽혔다고 역시. 하네요. 예, 홍생이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기업인가요?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네네. 이런 친구들은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또 금융 IT를 쓰는데 이 친구들도 항상 꿈에 그리는 회사가 이제 포털기업 네이버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방송 출연하는 산이 학생도 지금 네이버에 인턴 그 자소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산이 학생도 냈다는 소리는 이제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꿈꾸는 회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산이 학생이 썼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이 기획직군 관련돼서는 전공은 좀 안 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 뭐 이런 걸 꿈꾸는 친구들도 포털 기업의 이 상품 기획이라든가 서비스 기획이라는 거 폭이 굉장히 넓은 직군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채용의 문턱은 좀 낮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채용이 좀 흘러가고 있는 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영훈 학생 어디 다녀왔나요? 네, 고대의 우정정보관에서 채용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요. 진짜 홍쌤 말씀대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다양한 과의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홈페이지로 가장 많이 설정해 놓는 페이지 바로 네이버, 오늘 네이버. 주제 기업입니다. 그 네이버 채용 설명회가 바로 이곳 고대 우정정보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대 학생들은 이 네이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나요? 네. 걸스데이를 좋아해서 걸스데이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 죄송한데 충격적이에요. 극혐이라고 좀. 아 졸업을 하셨어요? 네네네. 언제 졸업을 하셨어요? 작년 8월에 졸업했어요. 아. 작년 8월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퇴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아 혹시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제약회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네이버 채용 설명회를 왔단 말이죠. 거기를 다니던 회사에 비해서 네이버가 좀 어느 정도 좀 대단하네요.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경력상에 써도 돼요? 직무나 업이 완전히 바뀐다면 뭐 도전이 가능한데 비슷한 산업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올드루키들은 또. 본인의 이력을 어느 정도 선까지 노출시킬 거냐 그걸 잘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게군요. 그거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이버에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거는 네. 우선은 네이버는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뭐 어떤 것들이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소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반으로 좀 새로운 서비스 기획하고 싶어요. 능력자들은 내가 만약에 네이버 입사에 성공한다면 그 기쁨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요? 네. 저보다는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 백 사달라고 많이 쪼르시는데 딱 그 백 사드리면은 그 기뻐할 그 엄마의 모습과 제 모습이 많이 방송이 지금 겹치지 공략을 한 않을까. 거야. 네. 미디어 학부라고 들었는데 어떤 직무에 좀 지원을 하고 싶으세요? 서비스 기획이나 개발 쪽으로 역시 생각을 미디어 쪽을 해보고 좀 있는데요. 저도 네, 그 네. 사용하면서 생각해본 것들도 있고 네이버도 그래서 그걸 좀 구현해보는 쪽이 네. 재밌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본인 PC에 홈페이지 어떤 걸로 돼 있나요? 아, 네이버죠. 굳이 네이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정보가 많이 계속 쌓이는 쪽은 네이버인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톡, 라인 하나, 둘, 셋.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있는데. 솔직하네요. 정치 외교학과면은 아무래도 여기 좀 불리할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네이버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다양하게 뽑더라고요. 출신도 되게 다양하다고 네. 들었고 예체능까지 뽑는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건 딱히 막 인터뷰하는데 과가 다 달랐어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전공은 무관한가 봐요. 네. 다양한 직무들이 있었는데 네. 어떤 직무에 가장 지원하고 싶었어요? 저는 서비스 중에서 약간 책 분야? 좋아하는 분야고 네. 그래서 그쪽에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설명회는 좀 어땠나요? 근데 좀 되게 IT가 되게
좀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분야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학과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취준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걱정되는 게 좀 많이 없으세요? 응시를 하다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취준생. 따로 뭐 스펙을 쌓거나 뭐 대외 활동 그런 거 많이 한 것도 없고 그랬겠죠. 뭐 다른 친구들 이력서 막 꽉 채울 때 저는 뭐 텅텅 비어 있으니까 네. 되게 토익도 뭐 간당하게 뭐 걱정이 많겠어요. 간당간당한 성적이고 하니까 네. 그 여러모로 면에서 좀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본인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생각 못해봤는데 적응력과 친화력 적응력과 친화력. 동아리 활동하거나 뭐 네. 예전 했을 때도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뭐 안 좋게 보면 호구고 좋게 보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좀 인맥의 허브 같은 그런 역할을. 뭐 제가 듣기로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되게 개인주의적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막 똘똘 뭉쳐서 뭐 군대식으로 쪼여지지 않고 이제 개인들의 자유와 뭐 역량 발휘를 이제 존중한다는 거지. 아예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는 없다고 알거든요. 네, 학생들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전공도 무관하고 아무래도 홍 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하면 네. 도대체 본인의 어떤 강점을 부각시켜야 할지 이런 그러게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진입 장벽이 낮은 것 치고는 또 굉장히 대기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서비스 기획 쪽이라는 그 직무가 있던데 거기를 좀 문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지금 방금 보셨지만 다 과가 다 달랐잖아요. 네네. 다양한 과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또 그런 다양한 그 매력들이 보여서 그 네이버에 힘을 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 홍보대사예요? 잘 포장하지 않아요. 저희 한번 써보려고요. 아까도 뭐 호구리 뭐 할 때 뭐 허브가 되고 네. 인맥의 허브가 되지 허브. 않게 하고 되게 잘 하네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또 떠도는 우리 한간의 소문, 네이버 소문 어떤 게 떠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개인 플레이가 강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더라. 예, 기존의 우리 조직 문화가 팀워크를 중시했다면 우리 네이버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조업과의 차이점은 아마 확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생산 품질 관리 또 영업, 사후 관리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전반적인 연구 개발 과정에 맞춰서 업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포털 서비스 기업은 이제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번뜩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건 모든 기업인들에게 다 필요한 역량이지만 아마도 업의 본질을 놓고 보면 제조업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부 구성원들의 이 업무 환경이라든가 이 관리 시스템도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대 문화라기보다는 좀 팀 단위, 개인 단위에서 좀 참신하고 좀 편안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뭔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뭐 도전은 가능하지만 쉬운 기업은 절대 아니다. 그것도 좀 같이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이해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꿈의 기업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7,606만 원이었습니다. 7,600만 원. 네, 그렇다고 이제 사원들의 어떤 평균 연봉까지 높은 건 아니고요. 사원이 한 3,973만 원, 높네요. 대리가 4,640만 원, 과장이 5,421만 원, 차장 6,570만 원, 부장 8,862만 원, 이사가 또 1억 1,700 정도 되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 평균 뭐 이상 되는 그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역시 네이버는 뭔가 이상하게 멋있어요. 일단 홍쌤 그 스펙 어느 정도 되면 좀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 기술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직으로 입사했던 제 예전 여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국승세단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학점이 제법 높아요. 한 4.2 정도가 넘는 학점이었고 어학도 이제 이공계인데도 900이 넘겼습니다. 토익이요. 그다음에 스피킹은 좀 낮았어요. IL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약점이 뭐냐면 순수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아니라 원래는 하드웨어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전과를 해가지고 이 생명 바이오 이쪽 시스템 쪽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네.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네이버도 붙었고요. 당시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현대정보기술, 롯데정보통신 제가 4관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여학생인데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연구실 생활을 할 때 그 연구실이 그 유전 정보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이 친구는 여기서 리눅스 환경 내에서 이 유전자 정보를 소프트웨어 툴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 데이터가 아주 빅데이터고 어찌 보면 IT 필드에서는 추후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과제를 정말 열심히 했고 학부생인데 논문도 그쪽으로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뭐 대외 활동과 대회들도 많거든요. 이런데 좀 순수한 마음으로 좀 도전을 해서 높은 성취도를 끌어내면 그게 취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스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첫 번째 해시태그. 짜잔. 네. 샵 파트너 스퀘어 샵 프로젝트 꽃입니다. 네, 역삼점에 이어 부산에 파트너 스퀘어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네이버의 일명 프로젝트의 꽃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착한 네이버를 기업 좋은 이미지 거죠. 예.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파트너스 스퀘어는 2013년 5월에 역삼에 문을 열었는데 올해 이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도 이 파트너스 스퀘어 부산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좀 커 나가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좀 정보라든지 어떤 마케팅 자금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 지원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좀 개발해서 인공지능과 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에도 사실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사실 소규모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밤새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거고요. 뭐 상품 추천을 해준다든지, 네이버 보면 옆에 이제 여러 가지 광고들이 뜨잖아요. 여기 뭐 대기업, 큰 기업들 것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의 좋은 상품들을 많이 광고를 통해서 그 기업과 좀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소규모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노하우가 좀 필요한데 나중에는 사실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을 키워나가는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착한 기업이죠. 예, 함께 커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라인 프렌즈 샵 1천만 달러입니다. 예, 라인 프렌즈의 지난해 매출이 781억이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캐릭터로서 날개를 지금 달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 엑스포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또 성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와, 대단한 거죠. 인형 팔아가지고. 진짜. 네. 이 카카오와 양대 산맥이죠. 이 네.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라인에서 만든 곰 캐릭터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지금 그렇죠. 잠잘 때 끌어안고 잘 정도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이 캐릭터 브랜드 사업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는데 이 매출 규모가 많게는 지금 7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좀 더 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대만이라든지 동남아 쪽 가면은 라인이 거의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객들도 오면은 이태원에 그 라인 샵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굉장히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발판 삼아서 아마 판매 저변도 더 국제적으로 넓혀갈 것 같고, 국내에서도 아마 좀 더 이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라인 프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액이 781억 원. 그 전해보다 200%가량 이게 성장한 거예요. 해외에서 벌여들인 돈이 1,010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증가한 수치니까 사실 1년에 2배 정도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카카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705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7배가량.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해갖고 거의 좀 1,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데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고객의 수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이런 브랜드 사업을 좀 더 키워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라인 프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품에 라인 캐릭터가 입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수영복 매장을 갔더니 방수되는 가방에 이제 라인 캐릭터들이 붙어져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다른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라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가는 데 좀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관련 해시태그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펙을 보는 게 굉장히 많을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 그냥 면접으로 가르는 건지 점수는 높을수록 좋고 활동은 많을수록 좋고 이렇게 다다익선 고고익선으로 가는 건지 나이는 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지 뭐 우리는 30 밑이면 오케이 아니면 30 넘어가면 감점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무래도 저 학생이 행정고시를 하다가 취준으로 돌리다 보니까 좀 스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안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펙이나 이런 게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으면은 그 위로 다른 걸로 판가름 나는 건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스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스펙은 이제 패스 페일이죠.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이것도 만약에 충족이 안 돼 있으면 탈락.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을 생각하는 학교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나이 이런 부분들은 패스 페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 40줄이다. 그러면은 이제 신입사원을 입사하게 되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좀 부담스럽죠. 조직 문화라는 걸 좀 뛰어넘기가 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능력은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럼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이런 스펙들은 대부분 패스 페일의 기준으로 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학생처럼 만약에 소프트웨어직으로 업무 도전하는 친구라고 하면 관련 코딩 실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중을 따지고요. 나이라는 건 아마 고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스러워하는데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예요. 고시라고 하면 그거는 설명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고시 공부 정도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좀 성실한 친구들이고 능력 좀 있는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고시에 떨어진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답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이번 인턴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턴을 채용해서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인턴 됐다고 많이들 좋아하는데 사실 또 정규직이라는 더 큰 문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그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안 될 때 더 창피해 하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러니까 인턴 전환이 떨어졌을 때 창피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나는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인턴에 투자했던 그 기간만큼 원래대로라고 하면 내가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걸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인턴을 볼 때도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전환율이 공표가 돼 있지 않거나 좀 불명확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공이 또 비상경계고 이공계도 아니야. 그래서 기업이 취업할 수 있는 학업 이력이 너무나 부족해. 그리고 기존에 인턴도 없고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써먹을 만한 콘텐츠가 너무나 미진해. 그럼 인턴 생활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직무적인 역량을 NCS도 그렇고 모든 기업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도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내가 인턴도 많이 했고 직무 역량도 갖고 있는 전공인데 공백 기간 조금 벌어지는 것도 구직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그거는 불필요한 이력이 될 거예요. 전환율이라는 건 당연히 인턴 생활하면서 그 친구의 업무 근무 태도라든가 근무 역량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인턴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가지고 공채로 취업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인턴이 대중화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루짜리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석 달짜리, 길게는 막 6달짜리 면접을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 바람인데 원래 인턴이라고 하면 이런 게 인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생이고 아직은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사회에서, 기업에서 그런 사회생활을 해보고 너한테 맞는 직업과 직무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인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의 인턴은 구직의 어떤 단계로 자리매김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프로세스이다. 그런 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선생님 말씀은 명언이네, 명언. 정말 예. 바이블입니다. 공부 잘했다 이때까지. 공부 잘했어. 알겠습니다. 오늘 명언 많이 가졌네요, 진짜. 네,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한국영. 네, 또 어려운 시간 오랜만에 왔네요. 네. 자, 우리 이영훈 씨. 네. 자, 라인과 카카오 두 개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뭐 쓰세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톡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랑 라인의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유율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 쓰니까 나도 카카오톡 쓸래. 모바일 게임을 하더라도 카카오와 연동돼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편리하다고 카카오톡을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라인에서 앞으로 좀 더 힘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도 그 똑같은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네. 라인 안 써보셨죠, 한 번도? 네? 한 번도 안 써보셨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이버 이렇게 면접 보러 오시는데 라인을 한 번을 안 써보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인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 목록에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국내에서. 죄송합니다.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라인을 따라하는데 자기 혼자밖에 이걸 완전 기업을 면접 보라고 야너 쓰레기잖아 아무도 안 쓰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 야 라인 깔아봐봐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왜요? 왜요? 꾸기 형이 이렇게 선물로 줬거든요. 아니 근데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많이 쓰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비스 중에 뭐 네. 불편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저는 네이버를 모바일로 많이 쓰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뭐 다양한 탭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뭐 연예, 스포츠 다양한 탭이 있는데 그 중에 동영상 탭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추천 동영상 이렇게 많이 뜨는데 그게 사실 저를 좀 제대로 분석하고 좀 저한테 맞는 동영상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자극적인 영상들만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계속 네이버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준생이니까 취업 관련된 뭐 서비스, 뭐 메시지 뭐 이런 검색어들을 많이 할 건데 그러면은 뭐 좀 되게 양질의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취향 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야동을 많이 검색하시면 야한 게 많이 나오고요. 그게 문제예요. 취업을 많이 검색하시면 취업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나요? 제 문제였습니까? 많이 검색하시는 자극적인 걸 많이 검색하신 것 같은데. 트와이스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 문제였나요?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근데. 네. 네이버 검색창에 한 번도 취업을 써본 적이 없죠. 역시 최고의 기업입니다. 자, 홍기찬 씨. 네. 지금 앞에 질문이 엉망입니다, 지금. 기대가 큽니다. 라인과 카카오톡의 차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IT 서비스의 현재라고 느껴지고 네이버 라인은 미래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IT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 IT 서비스가 국경에 장벽이 없지만 저희는 엄연한 장벽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경쟁사지만 또 우리 네이버는 세계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이버 서비스 중에 우리 뭐 혹시나 불편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불편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나 종류들이 워낙 많은데 유저들마다 자주 쓰는 서비스의 개수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앞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었지?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